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채만식의 풍자소설 치숙을 읽어보려 합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당시 지주와 공장 주인은 주로 친일파와 일본인이 많았고 조선인은 주로 착취계급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받아들이던 시기인데 당연히 일본인의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내용은 조카 나의 시점으로 현실에 저항하다 실패해 순환을 겪는 지식인 고모부의 삶의 방식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흘러가지만 사실은 역으로 현실에 야합하고 순응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서술자 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작품입니다. 더불어 고모부 역시도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경제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진 두 인물을 함께 살펴보시죠. 치숙, 채만식. 우리 아저씨 말이죠?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 원 신세 간데 없지요. 자 10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 먹지도 못했죠.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 찍혔죠.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었죠. 이 신세를 해가지고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새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 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전인들 있을 턱이 있나요? 서벌 막대 내저어야 직권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삭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빨래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러운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죠. 어디로 되나 그 양반은 죽는 게 좋은 일인데 죽지도 아니에요. 우리 아주머니가 불쌍해요. 아, 진작 한 나이라도 젊어서 팔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놈의 순한 후분을 바라고 있다가 고생을 하는지. 근 20년을 소박을 당했죠. 20년을 젊은 청춘 한숨으로 보내고서 다 늦게야 송장 여대치게 생긴 그 양반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모셔다가는 병수종 들랴 먹고 살랴 애가 진하고 다니는 걸 보면 참말 가엾어요. 그게 무슨 죄 다짐이람? 팔자 하지만 왜 팔자를 고치지를 못하고 그래요? 조선 구식 부인네들은 다 문명을 못하고 깨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 양반이 한시바삐 죽기나 했으면 우리 아주머니는 차라리 신세 편하리다. 심덕 좋겄다. 솜씨 얌전하겄다 하니 어디 가선들 제가 일신 몸 가누고 편안히 못 지내요? 가만히 있자. 16살에 아저씨네 집으로 시집을 갔다니깐 그게 내가 3살적이니 꼬박 18해로군요. 18해면 20년이 아니오. 그래 우리 아저씨 양반은 나이 어리기도 했지만 공부를 한답시고 서울로 동경으로 10여 년이나 돌아다녔고 조금 자라서 섹시 재미를 알만하니까 누가 예쁘달까봐 이혼하자고 아주머니를
친정으로 쫓고는 통이 불고를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놈의 짓에 드립다 발광해 다니면서 명색 학생 출신이라는 딴 여편네를 얻어 살았죠. 그 여편네는 나도 몇 번 보았지만 상판댁이라고 별반 출수도 없이 생겼습디다. 그 인물로 남의 첩이야.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사실 소박 맞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 여편네에다 대면 월등 예뻤다우. 그래 그 뒤에 그 양반은 필경 붙들려 가서 5년이나 전중이를 살았죠. 그동안의 아주머니는 시집이고 친정이고 모두 폭 망해서 의지가지 없이 됐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할 수 없이 얻어먹고 살기도 해야 하려니와 또 아저씨 나오는 것도 기다려야 한다고 나를 발련 삼아 서울로 올라왔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오던 전해로군. 그때 내가 나이는 어려도 두루 날뛴 보람이 있어서 이내 구라다 상내에 식모로 들어갔죠. 그 무렵에 참 내가 아주머니더러 여러 번 권면을 했죠. 그러지 말고 개가를 가라고. 글쎄 이런 소견에도 보기에 퍽 딱하고 민망합디다. 계제에 마침 또 좋은 자리가 있었고요. 미네상이라고 미스코시 앞에서 바나나 다닥기 요리를 하는 이인데 사람이 퍽 좋아요. 우리 집 다이쇼도 잘 알고 하는데 그이가 늘 날더러 죄선 옷감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중매서 달라고 그랬사어요. 돈은 모아둔 게 없어도 다 벌어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살면 아주머니도 신세 편할 게 아니냐고요. 그런 걸 글쎄 몇 번 말해도 숭언 소리 말라고 듣덜 않는 걸 어떡하나요? 아무튼 그런 것 말고라도 참 흰말이 아니라 이날 이때까지 내가 그 아주머니 뒤도 많이 보아주었다우. 또 나도 그럴 만한 은공이 없지 않아 있고요. 내가 7살에 부모를 잃었죠. 그리고 나서 의지할 곳이 없이 됐는데 그때 마침 소박을 맞고 친정살이를 하는 그 아주머니가 나를 데려다가 길러주었죠. 그때만 해도 그 집이 그다지 군색하게 지내든 않았으니깐요. 아주머니도 아주머니지만 종조할머니며 할아버지도 슬하에 딴저손이 없어서 나를 퍽 귀여워하셨죠. 12살 때까지 그 집에서 자랐군요. 4년이나마 보통 학교도 다녔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집안이 그렇게 치폐하지만 않았으면 나도 그냥 붙어 있어서 시방쯤은 전문학교까지는 다녔으리라. 이런 은공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내 깜냥에는 갚을 만큼 갚느라고 갚은 셈이죠. 허기야 요새도 간혹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양식 없다는 사정을 덜어 하곤 하는데 실토정 말이지 좀 성가시기는 해요. 그러는 족족 그 수응을 하자면 내 일을 못하겠는걸. 그래 되게 잘났대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밖에 가령 양 명절 때면 고깃근이라도 사 보낸다든지 또 오면 가면 이야기 낯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걸 결단코 범연히 하든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주머니는 꼬박 1년 동안 구라다 상네집 오마니로 있으면서 월급 5원씩 받는 걸 그래도 고스란히 저금을 하고 또 틈틈이 삭바느질을 맡아다가 조금씩 벌어 보태고 또 나올 무렵에 구라다 상네 양주가 퍽 기특하다고 돈 7원을 상급으로 주고 그런 게 이럭저럭 돈 100원이나 존존이 됐죠.
그 돈으로 방 한 간 얻고 살림 나부랑이도 조금 장만하고 그래 놓고서 마침 그 알량꼴량한 서방님이 뇌어나오니까 그리로 모셔드렸죠. 뇌어나오는 날 나도 가서 보았지만 감옥소 문 앞에 막 나서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눈물이 핑 돌던데요. 전에 그렇게도 죽을 뚱 살 뚱 모르고 좋아하던 첩년은 꼴도 안 배고요. 남의 첩년이란 건 다 그런 거죠 뭐. 우리 아저씨 양반은 혹시 그 여편네가 오지 않았나 하고 사방을 휘휘 둘러보던데요. 속이 그렇게 없다니까. 여편네는커녕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그 외에는 어리친 개새끼 한 마리 없더라. 그래 막 자동차에 올라타려다가 피를 토했죠. 나중에 들었지만 감옥소 안에서 달포 전부터 토요를 했다나 봐요. 그래 다 죽어가는 반송장을 어보다시피 해다가 뉘어놓고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불철주야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부수되고 날뛴 덕에 병도 차차로 차도가 있고 그러더니 인제는 완구히 살아는 났죠. 뭐 참 시방은 용꼴인걸요 용꼴. 부인네 정성이 무서운 개입니다. 꼬박 3년이군. 나 같으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오신데도 그 짓 못해요. 자, 그러니 말이죠. 우리 아저씨라는 양반이 자기나 양심이 있고 다 그럴 양이면 내가 어서 바삐 몸이 충실해져서 어서 바삐 돈을 벌어다가 저 아내를 편안히 거느리고 이 은공과 전날의 죄를 갚아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할 게 아니나요? 아주머니의 은공을 갚자면 발에 흙이 묻을새라 업고 다녀도 참 못다 갚죠. 그러고 저러고 가네. 자기도 인제는 속 차려야죠. 하기야 속을 차려서 무얼 하재도 전과자이니까 관리나 또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 걸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막 벗어붙이고 노동이라도 해야죠. 대학교 출신이 막벌이 노동이라니까 꼴 가관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종조 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치패를 안 해서 나도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혹시 아저씨 모양이 됐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않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 해먹을 게란 막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요 보통학교 4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환히 트인 4개 다 되면 고스가이만도 못하죠. 아, 그런데 글쎄 막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시시 살아날만 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만보를 먹는고 하니 네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놈의 것하고는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단 말이지. 어쨌다고 그걸 끝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인고.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이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이지. 필경은 붙잡혀가서 징역 사는 노름?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고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군 그래요. 불안당 패던데요. 할 일 없이 불안당 팹디다. 저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양지 쪽에 모여 앉아서 놀고 먹을 궁리를 했더라나요. 우리 집 다이쇼가 다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 녀석들이 서로 구론을 하기를 자,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니 그건 도무지 공평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건 이목구비하며 사지육신을 꼭 같이 타고났는데 누구는 부자로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다느니 그게 될 말이야? 그러니 부자가 가진 것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고르게 나누어 먹어야 경우가 옳다. 야, 그거 옳은 말이다. 야, 그 말 좋다. 자, 나눠 먹자. 아, 이렇게 설도를 해가지고 우하니 들고 일어났다는군요. 아니, 그러니 그게 생날 불안당 놈의 짓이 아니고 무엇요? 사람이란 것은 제가끔 분지복이 있어서 기술을 잘 타고 나든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법이요. 복록을 못하고 나든지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요.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거야말로 공평한 천리인 것을 딥다 불공평하다께 될 말이요? 그리고서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 먹자고 들다니 그놈들이 불안당이지 무어요. 짓이 불안당 짓일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그러기로 들면 게으른 놈은 점점 더 게으름만 부리고 쫓아다니면서 부자 사람네가 가진 것만 뺏어 먹을 테니 이 세상은 통으로 도적놈의 판이 될 게 아니오. 그나마 부자 사람네가 모아둔 걸 다 뺏기고 더는 못 먹어내는 날이면 그때는 이 세상 망하는 날이 아니오? 제마다 남이 농사 지어 놓으면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일 않고 번둥번둥 놀 것이고 남이 옷 감짜 놓으면 그걸 뺏어다가 입으려고 번둥번둥 놀 것이고 그럴 테니 대체 곡식이며 옷감이며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올 때가 있어야죠. 세상 망할 밖에. 글쎄 그놈의 짓이 그렇게 세상 망쳐놓을 장본인 줄은 모르고서 가난한 놈들 그 중에서도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들이 위선 당장 부잣집 사람네 것을 뺏어 먹는다니까 거기 혹해가지굴랑 너도 나도 와 하니 참섭을 했다는구려. 바로 저 아라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농군들이 곡식을 안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수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구려. 빤한 이치지 뭐. 위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 지랄들을 했다가 잘 코산이야? 아, 그런데 그 못된 놈의 풍습이 삽시간에 동서양 각국 안간데 없이 퍼져가지고랑 한동안 내지에도 마구 굉장히 드세게 돌아다녔고 내지가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조선 영감상들도 덩달아 그 숭례를 냈다나요? 그렇지만 시방은 그새 나라에서 엄하게 밝히고 금하고 한 덕에 많이 머침해졌고 그런 마음먹은 사람은 별반 없다나 봐요. 그럴 게지 글쎄. 아, 해서 좋은 양이면야 나라에선들 왜 금하며 무슨 원수가 줬다고 붙잡아다가 징역을 살리나요. 좋고 유익한 것이면 나라에서 도리어 장려하고 잘알라치면 상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활동사진이며 스모며 만자이며 또 와쇼랄지 세일에이 낭아시랄지 라디오 체조랄지 이런 건 다 유익한 일이니까 나라에서 설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라는 게 무언데? 그런 걸 다 잘 분간해서 이럴 건 이러고 저럴 건 저러라고 지시하고 그 덕에 백성들을 제가끔 제 분수대로 편안히 살도록 애써주는 게 나라 아니오? 그놈의 것 사회주의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금하들 않고
저가 하는 대로 두었어 뭐야? 시방쯤 세상이 무엇이 됐을지. 다른 사람들도 낭패 본 사람이 많았겠지만 위선 나만 하더라도 글쎄 어쩔 뻔했어? 아무 일도 다 틀리고 뒤죽박죽이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여워하고 신용을 하니깐 인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미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그렇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가지고 나는 30년 동안 60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죠. 10만 원이면 조선 부자로 쳐도 천석군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마리 있고 하니까 나는 내 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죠. 나는 조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 지인하고 교제하는데 안 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 쓰고, 도무지 그래서 조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발이야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게 일자로 예쁘겄다, 얌전하겄다, 상냥하겄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겄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으로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래야지. 조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놓기가 꼭 알맞죠. 그리고 나도 조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텀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내 이상이며 계획은 이래서 20만 원짜리 큰 부자가 바로 내다보고 그리로 나은 길이 환하게 트이고 해서 나는 시방 열심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글쎄 그 미쳐 살기 든 놈들이 세상 망쳐버릴 사회주의를 하려더니 내가 소름이 끼칠 게 아니냐고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세상이 망해서 뒤집히면 그래 나는 어쩌란 말인구? 아무것도 다 허사가 될 테니 그런 억울할 때가 있더람. 뭐 참 우리 집 다이쇼 말이 일일이 지당해요. 어느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그런 죄는 도적이면 도적을 해가는 그 당장 그 돈만 죽을래니까 오히려 죄가 가볍지만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지랄인지는 온 세상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나라를 통째로 소란하게 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대요. 용서라니 나 같으면 그런 놈들은 모조리 쓸어다가 마구 그저 그냥 그런 일을 생각하면 털어놓고 말이지. 우리 아저씨인가 그 양반도 여간 불측스리 배들 않아요. 사실 아주머니만 아니면 내가 무슨 천주학이라고 나쁜 병까지 앓는 그 양반을 찾아다니나요? 죽는데도 코도 안 풀어붙일걸? 그러나마 전자의 죄상을 다 회개를 하고 못된 마음은 씻어버렸을세 말이지. 뭐 흰개꼬리 3년이라더냐? 종시 그 모양인걸요. 그러니깐 그가 밉새머리스러워서 덜어 들렀다가 혹시 마주 앉아도 위정 뼈끝 저린 소리나 내쏘아주고 말을 따잡아가지골랑 꼼짝 못하게 시리 몰아세주군 하죠. 저번에도 한번 혼을 단단히 내주었죠. 아 그랬더니 아주머니더러 한다는 소리가 그 녀석 사람 버렸더라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들었더라고. 그러더라나요. 내 원, 그 소리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사람도 유만부동이지. 그 아저씨가 날더러 사람 버렸느니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들었느니 하더라니. 원 입이 몇 개나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구멍도 있누? 조선 벙어리가 다 말을 해도 나 같으면 할 말 없겠더구면서도 하면 다 말인 줄 아나 봐. 이를테면 그게 명색, 훈련 비슷한 것이렸다. 내게다가 맞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되잡혀서 혼이 날 테니까 슬며시 아주머니더러 일을 한 요량이던 게지. 기가 막혀서 하느님이 사람의 콧구멍 2개로 마련하기 참 다행이다. 글쎄 아무려면 내가 자기처럼 다 공부는 못하고 남의 집 고조 노릇으로 반도 노릇으로 이렇게 굴러먹을 값에 이래 보여도 표창을 2번이나 받은 모범 점원이요. 남들이 똑똑하고 재주 있고 얌전하다고 칭찬이 놀랍고 앞이 환히 트인 유망한 청년인데 그래 자기 눈에는 내가 버린 놈이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든 놈으로 보였단 말이지. 하, 옳지. 거참 그렇겠군. 자기는 자기 하는 짓이 옳으니까 나의 하는 짓은 다 글렀단 말이렸다. 그러니까 나도 자기처럼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급살 맞을 것인지나 하다가 징역이나 살고 전과자나 되고 폐병이나 앓고 다 그랬더라면 사람 버리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든 놈도 아니고 그럴 뻔했군 그래. 참 재밌꿀인 줄 모르고서 남더러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꼭 우리 아저씨 그 양반을 두고 이른 말인가 봐. 그날도 실상 이랬더라오. 혼을 내주었더니 아주머니더러 그런 소리를 하더란 그날 말이오. 그날이 마침 내가 쉬는 날이길래 아주머니더러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침결에 좀 들렀더니 아주머니는 남의 혼인집으로 바느질을 해주러 갔다고 없고 아저씨 양반만 여전히 아랫목에 가서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보니깐 어디서 모두 뒤져냈는지 머리맡에다가 헌 언문 잡지를 수북히 쌓아놓고는 그걸 뒤져요. 그래 나도 심심삼아 한 권 집어들고 떠들어 보았더니 뭐 읽은 맛이 나야죠. 대체 조선 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찌 모두 그 꼬락서니로 해놓는지. 사진도 없죠. 망가도 없죠. 그리고는 맨판 까달스런 한문 글자로다가 처박아 놓으니 그걸 누구더러 보란 말인고? 더구나 우리 같은 놈은 언문도 그런대로 뜯어보기는 보아도 읽기에 여간만 패롭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언문하고 까다로운 한문하고를 섞어서 쓴 글을 뜻을 몰라 못 보죠. 언문으로만 쓴 것은 소설 나부랭이인데 읽기가 힘이 들 뿐 아니라 또 조선 사람이 쓴 소설이란 건 재미가 있어야죠. 나는 조선 신문이나 조선 잡지하고는 담쌓고 남된 지 오랜걸요. 잡지야 뭐 킹구나 쇼냉구라부 덮어먹을 잡지가 있나요? 참 좋아요. 한문 글자마다 가나를 달아놓았으니 어떤 대문을 척 펴들어도 술술 내려 읽고 뜻을 횡하니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대문을 읽어도 유익한 교훈이나 재미나는 소설이죠. 소설 참 재미있어요. 그 중에도 기꾸지 깡소설. 어쩌면 그렇게도 아기자기하고도 달콤하고도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요시가와 에이지. 그의 소설은 진찌바라바라 하는 지다이 모노인데 마구 어깨바람이 나고요. 소설이 모두 그렇게 재미있죠. 망가가 많죠. 사진이 많죠. 그리고도 값은 조금 헐하나요? 15전이면 바로 그 전달치를 사볼 수 있고 보고 나서는 오전에 도로 파는데요. 잡지도 기왕 하려거든 그렇게나 해야지.
조선 사람들은 젠장 큰 소리는 곧잘 하더구만서도 잡지 하나 반반한 거 못 만들어내니. 그날도 글쎄 잡지가 그 꼴이라 에여 글을 볼 것도 없고 해서 혹시 망가나 사진이라도 있을까 하고 책장을 후루루 냉기느라니깐 마침 아저씨 이름이 있겠다요. 하도 신통해서 쓱 펴들고 보았더니 제목이 첫 줄은 경제, 사회, 무엇 어쩌고 잔줄을 달아놨겠죠. 그것만 보아도 벌써 그럴듯해요. 경제는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다니까 경제 속은 잘 알 것이고 또 사회는 그건 역시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그 속도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며 어느 편이 옳다는 것이며 그런 소리를 썼을 게 분명해요. 뭐 보나 안 보나 빤하죠. 대학교까지 가설랑 경제를 배우고도 돈 모을 생각은 않고서 사회주의만 하고 다닌 양반이라 경제가 그르고 사회주의가 옳다고 우겨댔을 게니깐요. 아무렇든 아저씨가 쓴 글이라는 게 신기해서 좀 보아볼 양으로 쓱 훑어봤죠. 그러나 웬걸 읽어먹을 재주가 있나요? 글자는 아주 어려운 자만 아니면 대강 알기는 알겠는데 붙여보아야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속이 상하길래 읽어보자던 건 작파하고서 아저씨를 좀 따졌고 몰아셀 양으로 그 대목을 쫙 펴놨죠.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가 여기다가 경제 무어라고 쓰고 또 사회 무어라고 썼는데 그러면 그게 경제를 하란 뜻이요? 사회주의를 하란 뜻이요? 뭐? 못 알아듣고 뚜렷뚜렷해요. 자기가 쓰고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거나 혹시 내가 말을 너무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선뻑 대답이 안 나왔거나 그랬겠죠. 그래 다시 조곤조곤 따졌죠. 아저씨, 경제라 것은 돈 모아서 부자 되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사회주의라 것은 모아둔 부자 사람의 돈을 뺏어 쓰는 거 아니요? 이해가 시방. 아니, 들어보세요. 너 그런 경제학,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 마나 경제라 건 돈 많이 벌어서 아껴 쓰고 나머지 모아두는 게 경제 아니요? 그건 보통 경제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제고 경제학이니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다른 게 무어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죠. 아니란다. 혹시 이재학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글리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소.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했으니 그저 무어란 말이오?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아. 이거 봐요, 글쎄. 단박 꼼짝 못하잖나. 암만 대학교를 다니고 속에는 육조를 배포했어도 그렇다니깐 글쎄. 아저씨, 왜 그러니? 그러면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 모아 부자 되는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모아둔 부자 사람네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죠. 너는 사회주의가 무얼로 알고 그러냐? 내가 그까짓 걸 몰라요? 한바탕 쭉 설명을 했죠. 내 얼굴만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누웠더니 피쓱 한번 웃어요. 그러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겠다요. 그게 사회주의냐? 불안당이지. 아니,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안당인 줄은 아시는구려? 내가 어째 사회주의가 불안당이랬니? 방금 그랬잖아요. 글쎄,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불안당이란 그 말이다. 거 보슈, 사회주의란 것은 그렇게 날불안당이에요. 아저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시래요? 이해가 시방 입심결음을 하재나? 이거 봐요. 또 꼼짝 못하죠? 다 이래요 글쎄.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도 마음 달리 잡수쇼. 건 어떻게 하는 말이야? 걱정 안 되슈? 나 같은 사람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나는 네가 걱정이더라. 나는 뭐 버젓하게 요량이 있는걸요? 어떻게? 이만저만한가요? 또 한바탕 쭉 설명을 했죠.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양반 한다는 소리 좀 보아요. 너도 딱한 사람이다. 왜요? 아니 어째서 딱하다고 그러시오? 네?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 내가 딱하다고 그러셨죠? 아니다. 나 혼자 한 말이다. 그래도 이해. 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러놓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라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생활 법도를 일본화 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봄에 네가 그런다는 건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내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죠.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고도 좋게 지내야죠.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셔. 나이는 나보단 많고 대학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이해.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게 튀었다고 그랬지? 네. 환갑까지 10만 원 모은다고 그랬지? 네. 네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고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고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라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는 안 된단 말이다. 젠장 아저씨도 요전 킹구라는 잡지에도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니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고.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는 글자라고요. 자꾸자꾸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분투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 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서죠. 7.8기를 모르쇼?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란다. 너는 7.8기에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8번 일어섰다가 9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고는 다시 일지 못한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도 인제 두고 보시오. 나는 천하 없어도 성공하고 말 테니.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 써요. 일해보기도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고. 하늘은 꼭 올라가 보고래야만 높은 줄 아니?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깐 동해도 닿지 않는 비유를 가져다 돌려대는 걸 보아요. 그게 어디 당한 말인구? 안 올라가 보면 뭐 하늘이 높은 줄 모를 천하 멍텅거리도 있을까? 그만해 두려다가 심심하길래 또 말을 시켰지요. 아저씨. 왜 그래? 아저씨는 인제 몸 다 충실해지면 어떡하실러우? 무얼? 장차? 어떡하실 작정이세요? 작정이 새삼스럽게 무슨 작정이냐? 그럼 아저씨는 아무 작정 없이 살아가시오? 없기는 있어요? 있잖구. 무언데요? 그새 지내오던 대로. 그러면 저 거석이 무엇이냐? 도루 또 그걸? 그렇겠지. 아저씨. 왜 그래? 인제 그만두시오. 그만두라고? 네. 누가 심심소일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렇잖구요. 아저씨. 왜 그래? 아저씨 올해 몇이죠? 33. 그러니 인제는 그만큼 해두고 맘 잡아서 집안일 할 나이도 아니오. 집안일을 합서 무얼 하나? 그러기로 들면 그 짓은 해서 또 무얼 하나요? 무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아무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서 그래요? 목적? 희망? 네.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다르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법도 있나요? 법? 그럼요. 법이라. 아저씨. 왜 그래? 아주머니가 고맙잖습니까? 고맙지. 불쌍하죠? 불쌍? 그렇지. 불쌍하다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줄은 아시누만. 알지. 알면서 그러시오?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에고 진정과 정신을 꼬박 거기다가만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라.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낙이지. 너희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이 고생이면서도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걸 다행히만 여기시오? 아니. 그렇거들랑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그 은공을 덜어는 갚아야 오를 게 아니오. 글쎄, 은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인제 병이나 확실히 다 나신 뒤엘라컨. 바빠서 원. 글쎄 이 한다는 소리 좀 보시죠. 시침이 뚝 떼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그저 어디로 대나 손톱만큼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사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바삐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고 또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죽지를 않고 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성화라고는 네.